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중력을 좀 향상하는 방법 이런 걸 찾아보면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또는 전문가들의 그런 어떠한 그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책상은 공부하는 장소라고 머리에 입력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간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 30분에 5분, 그러니까 30분 공부에 5분 휴식, 뭐 이런 걸 지켜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 자세를 똑바로 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보다 더 다양한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아로마를 이용하는 뭐 공부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뭐 다 진짜 열거하기도 힘든데요. 아마 어머니들 중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뭐 학원 이외에 그 가외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면서 써먹는 방법 그리고 써먹었던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장소에 대해서는 이건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만 학생들한테 가끔씩 적용을 하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한테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책상이 아니라 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자세가 기울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낮은 책상,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안증뱅이 책상 아니면은 보통 이제 그 방바닥에 앉아서 왜 식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처럼 그런 식탁에 앉지 않고. 그래서 안증뱅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 어린 시절에 이제 평상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또 장소를 방 안에서만 하지 않고 마루에서 해본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해봤어요. 저는 한 1시간 정도에서 한 시간 정도로 잡을게요. 1시간 정도를 방에서 하고 마루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동식 공부를 하는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다가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 바람만 막 쐬고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덥고 오히려 몸이 축 처집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참 잘하는 선생님들은 뭐 즐거운 얘기로 잠깐 시간을 때우기도 해요. 그런데 일부러 저는 아이들을 한번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꿔 앉아가지고 해보라 그러면은 또 다른 맛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가끔 쓰고 심지어 학생들이 몇 명 없었던 때에는 그 상담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실이 보통 4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갖다가 일부러 다 상담실에 앉혀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20분 공부, 뭐 5분 휴식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20분 한 다음에 5분 휴식을 주면은 그 5분 휴식 동안에 휴대폰을 만져요, 아이들이. 다 수거를 해도 빼서 놔도 그렇습니다. 막 찾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남학생들은 복도로 나가서 이제 또 좀 까불다고 해야 되겠죠. 예, 여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소곤소곤 대기도 하고 5분 활용을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또 역시 산만하게 막 하거나 좀 시끄럽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분은 안 자르고요. 최하 자르는 경우가 30분에 자르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이 1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보통 25분, 예, 그리고 5분 휴식, 그리고 다시 25분 수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 중에는 1시간 반 수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에 1시간 반 수업할 때는 앞에 타임에서는 50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물을 마시라고 5분 정도 휴식을 준 다음에 나머지를 나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 다른 옛날 선배님한테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앞에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보고 휴식을 준 다음에 뒤에 시간이 짧으면 그 수업 전체가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은 느낌이 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는 나쁘지 않았어요. 바꿔서도 해봤습니다. 앞에를 짧게 하고 뒤를 길게 하고. 그런데 앞에 좀 더 길게 하고 뒤를 짧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히려 그렇게 앞을 길게 하고 뒤를 짧게 했을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아이들을 혹시 집에서 가르치시게 되면 그러한 시간 분배를 갖다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초등영어 쪽에다가 이러한 공부법을 갖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보시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주변에 계신 중고등학교 혹시 학부모님이 주변에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 중에서 제가 자세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로마, 아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도 일부러 아로마를 갖다가 이제 해봤어요. 뭐 어차피 이제 여름철이 되거나 습기가 차면은 좀 꿉꿉한 냄새도 나기 때문에 좀 향기가 나는 거를 갖다가 쓸 겸 해서 아이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아로마 뭐 이런 걸 써봤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아로마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예 집착은 하지 않고요. 그냥 꾸준하게 저희가 주로 쓰는 게, 이 얘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감귤류 계통, 뭐 레몬이라든가 귤, 향기 이런 쪽이 조금 더 신선하기 때문에 집중력까지는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기분 전환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비슷한 향을 선택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방향제 계통은.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사실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라면은 특히 아이들 건강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같이 가족이 모이면은 조금 아이들이 과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채소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또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주스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오이를 싫어하거나 당근을 싫어하거나 둘 다 싫어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오이나 당근을 갖다가 많이 권해주는데, 둘 다 싫어하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채소 계통을 하나 골라주세요. 그런데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좀 단단한 게 좋습니다. 당근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왜 제가 당근을 얘기하고 좀 그게 아니면 오이를 얘기하냐면, 오이는 향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권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저녁 시간에 식사를 많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뭐 늦게까지 공부는 안 하고, 사실 요즘에 중대 초등학생도 괜히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임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당근 같은 거를 조금씩 끊어서 먹게끔 넣어주시면 아이들이 그걸 오물오물 씹어 먹는데 그 치아가 부닥치면서 뇌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뇌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면서 살도 찌지 않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채소 얘기를 하나를 더 넣어 드린 겁니다. 과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과일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혈당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냐고요? 저희 학생 중에 수업을 하다가 정말 거의 쓰러진다고 하죠. 그냥 허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 혈당이라는 거, 당뇨라는 거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학생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족을 하나 달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이 찌거나 하면은 운동 방법도 알려주고, 예, 심지어는 같이 나가서, 같이 언제 이렇게 토요일에 모여서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요즘에는 이제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뭐 유대감도 생기지만은 건강도 챙겨주는 것. 예, 건강해야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잘난 체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요. 그리고 집중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 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직접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